자, 우리 성원대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노인복지론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개인 대상의 실천 접근 방법, 그래서 노인복지 실천을 우리가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하는 접근 방법이 있다. 그러면 개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은 개별 클라이언트가 갖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개별화된 원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별화. 여기 개별화라는 게 있어요. 요 개별화.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가 개성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복지를 했는데도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 그 사람의 나름대로 그 특성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복지를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별화의 원칙이다 그러면 여기서 돈이 10만 원이 있어. 근데 자, 이 1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보다 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줄 때 만족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죠? 그러니까 개별화다. 이 말은 각자 나름대로 서로가 이렇게 차별을, 개인적인 차별 이런 거를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화된 원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조 과정이라는 것은 좀 말이 여러분들 이상한 말이 아니고, 원조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예요. 그죠? 이 전문가가 비전문가와 계약을 맺는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를 우리가 원조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죠?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예요. 비전문가는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계약을 하는 관계, 이걸 원조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원조 과정하면 요 과정이죠. 계약하고 이러는 그 과정. 자, 그래서 원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도구로 활용한다는 특징이다.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 관계, 전문적 계약, 또 원조 계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 관계를 도구로 활용한다는 특징이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 클라이언트죠. 비전문가는 그래서 전문가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요것을 우리가 관계다, 원조 과정, 그 다음에 전문적 관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적응과 변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과 개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접근 방법에서 개인 대상의 실천 접근 방법은 개인의 적응, 개인이 잘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적응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는 변화가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모델과 개입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 적응과 변화를 위해서 모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모델을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그 사람에게 개입을 할 때 언제 개입을 할 것이냐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이 있어요. 이것은 기초적인 실천 기술인데요. 자기 이해에 필요한 기술이야. 자기 이해. 그래서 자기를 나를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식이다. 자, 그러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에서 기술입니다. 이게 지금 기술. 그래서 자기 이해에 필요한 기술이야. 기술. 자, 이 기술은 스킬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회복사의 능력이에요.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식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인식을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기술이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수용이다. 우리가 이 수용하면은 비에스텍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용은 무비판적 수용이에요. 자, 무비판적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을 우리가 수용하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야. 근데 너 이거 고쳐.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게 아니고 고치기 전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 너 저기 마약 끊고 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약 끊고 오겠어요? 절대로 안 오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담배 끊고 와. 어떻게 담배를 끊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너 술 끊어. 술 끊고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수용하는 거다. 그래서 비에스텍의 인간관계 7대 원리 가운데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비판적 수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수용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야.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타인에 대해서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접근성이 용이한 거예요. 자, 사회복지사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까칠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까칠해. 그러면 접근이 어떻게 돼요? 좀 두렵지요? 어렵잖아. 여러분 중에 나는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요 선생님만 지금 접근성이 용이해서 아무나 이 선생님한테 말 붙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까칠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 말은 타인에 대해서 수용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용을 잘하니까는 아무 부담을 안 주는 사람. 부담 없이 상담이나 부담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회복지사를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자, 아까 여기 있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에 대한 필요한 기술이야. 나를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접근성이 용이한가? 나는 수용을 잘하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러면 내가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수용을 잘한다 그러면 항상 저 사람은 긍정적이구나.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편안함 이게 있어야 되죠. 그 사회복지사가 막 되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긴장돼가지고 막 초조해가지고 막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래서 고민하고 잘못 좀 말했다가는 괜히 본전도 못 빼겠다고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이 기술이에요. 자아존중감이 뭐죠? 나를 존중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를 존중한다. 그럼 내가 존중되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 그래서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귀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아.
근데 노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랑을 못 받으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 자, 그래서 자아 존중감, 이것도 기술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이에요.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아시죠? 도덕과 윤리 할 때 윤리. 예, 그럼 자, 여기서 윤리적이다. 자,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생각할 때 도덕과 윤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서강대 노인복지론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페이퍼에 이걸 적으시면 돼요. 도덕과 윤리의 차이. 도덕과 윤리의 차이. 자, 도덕은 뭐죠? 도덕은 행위에 대해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도덕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을 했네요. 그럼 어떻게 돼? 도둑질을 했으니까 뭐 크게는 큰 집에 가서 사는 거죠. 뭐 조그만 집에서 못 살고 큰 집에 가서 사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했네.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네. 큰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행위의 대가가 따르는 거야. 근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윤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을 못했네? 그럼 큰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큰 집에 안 가고 그냥 자기 집에서 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 네. 그 도덕은 행위에 대해서 대가가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도덕은 행위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윤리는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 양심이야, 양심. 네, 그래서 양심에 내가 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도덕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예요? 네, 윤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도덕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네, 그래서 살인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그런 거는 행위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건 도덕에 들어가는 거고, 윤리는 양심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윤리가 쉬워요? 도덕이 쉬워요? 에이, 도덕이 쉽지.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 안 하면 되지. 왜 어려운 걸 자꾸만 하려 그래? 예.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면 되지. 왜 하지 말라는 걸 구태여 하려 그러냐고. 그 얼마나 어려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도덕을 그 중심을 맨날 오늘은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얼마나 힘들어. 도덕이 쉽잖아. 그러니까 도덕이 쉬우니까 초등학교 때 배워, 중고등학교 가서 배워. 초등학교 때는 도덕을 배우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자, 그러면 윤리는 초등학교 때 배워, 중고등학교 가서 배워. 중고등학교 가서 배우잖아. 국민윤리, 윤리. 왜냐하면 그건 양심이잖아. 양심의 문제지. 양심이 더 힘든 거, 어려운 거지. 뭐 행위야. 그까짓 게 뭐가 어려워. 그죠? 그래서 도덕을 일찍 가르쳐 준단 말이야. 초등학교에 가면. 그 다음에 윤리는 이제 양심의 문제니까 이게 이제 좀 머리가 좀 어느 정도 자라야 윤리를 얘기하지. 자,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이에요. 지금 여기 잘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시면 윤리적 의사결정. 자, 그러면 여기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다. 그 법적 책임은 없냐?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와 윤리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의사결정이다. 자, 그러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들이 다 듣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갖다 그게 이제 윤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의사가 진단서를 띄워줘. 근데 진단서를 띄워주는데 이거 보니까는 이 사람은 뭐 그냥 저기 그 2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주 띄워주고 이 사람은 저기 뭐 2주 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3주 띄워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가 판단을 내릴 때에 그것도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사가 2주 떼어줬는데 너 이리 와, 너 큰 집에 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3주 떼어줬다고 너 큰 집에 가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서강대 학생들이 혹시 또 큰 집이 자꾸만 뭔가 그랬더니 교도소지. 교도소가 크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의사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초적인 실천 기술을 우리가 보면 세 번째 지금 이거 이어가는 거예요. 다 대인관계의 기술이야. 대인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대화의 기술이 있어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 기술이야.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뭐를 해야 돼? 사람과 대화가 필요해. 그죠? 거기 보면 뭐 코미디에도 밥 먹자.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 그 코미디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 그 대화의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리고 대화의 기술. 대화하는데도 이게 기술이지 그냥 막 말 하는 대로 말이 아니요. 말은 말 하는 대로 하는 게 말이 아니고 말같이 해야 말이요. 그죠? 사람이 말을 잘한다 그러면 무슨 뭐 얘기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요. 말을 잘한다 그러면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는 게 말을 잘하는 거지 뭐 밤새도록 혼자 떠드는 이건 수다지 수다 한다고 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화도 기술이에요. 대화 기술. 여러분이 지금 말 잘합니까? 사회복지사는 이게 대화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형성의 기술이에요. 관계 형성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만드냐. 좋은 관계를 만든다. 사람이 관계 형성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 라포라고 하죠. 라포. 라포 형성한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라포 관계 이걸 잘 만들어야지 그 관계가 좋아야 뭐 함께 하든지 뭐 이렇게 계속 같이 가든지 아니면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접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울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도 이게 기술이다. 말하는 것도 기술이고 또 관계 맺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것이 이제 대인관계의 기술이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안 붙어요. 사람이 또 이렇게 인간관계가 나쁘면은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피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그러니까 왕따 시키고 막 이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 뭐 걸리면 그냥 막 뭐 그냥 뭐 일을 낼 사람처럼 막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기술이 있어. 초기 단계 기술. 자, 초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면접도 하고 이렇게 뭐 자료도 이제 준비하고.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사정.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정을 하는 거죠. 그치?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개입 단계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관계에서 언제 내가 들어갈 거냐, 언제 내가 치고 들어갈 거냐,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의 그 관계에서 내가 언제 개입해 갈 거냐, 이게 개입 단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와 종결 단계가 있어야 돼. 그 평가와 종결 단계의 기술 이거 중요한 건데 그 평가를 해야 내 그 행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 평가.
그 다음에 종교를 잘해야 돼요. 사회복지사도 상담을 할 때 종교를 잘해야지. 반 정도, 예를 들어서 13회를 하잖아요, 보통. 13회 상담을 하는데, 자, 7번째 했어. 그럼 반 정도 왔으면, 야, 이제 우리가 상담이 반 정도 왔습니다. 자, 반 정도 왔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담이요. 오늘 지금 이제 6일째입니다. 5일째입니다. 4일째입니다. 3일째입니다. 이틀째입니다. 내일 하루 남았어요. 내일 하루 하시면 선생님하고 나하고 모든 상담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 상대방이 종교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13회를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래버리면 상대방이 황당하죠. 그죠? 황당할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상담을 하니까 이게 13회를 만나는 동안에 정도 들고 다 들었다 이거야. 근데 갑자기 막 정들어서 막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만났는데 그 다음에 보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굿바입니다. 이 선언하면 분노가 일어나 안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니까는 이렇게 쫓아다니고 스토커로 막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찾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복지관을 옮기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그 정문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져. 그건 종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할 때 상대방에게 예시를 해줘야 돼요. 오늘 반 왔네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네요. 자,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선생님하고 나하고 마지막 우리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나의 모든 이제 원조 관계 이런 관계는 다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끝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준비를 줘야지. 그래서 종결 단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종결 단계를 잘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특히나 이 또 이제 맨날 칼 갖고 쫓아다니는 거 얼마나 힘든 것을. 그러니까 종결을 잘해야 돼 사람이. 자, 그것도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기술을 봤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개입 단계 이전에 주로 적용되는 실천 기술이 있어요. 그건 뭐냐? 관계를 형성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든지 관계 형성, 라포 형성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라포, 공감대, 라포 형성이 되려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공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 있어. 근데 이제 점심때가 지났어. 근데 다 배고파. 근데 말은 안 할 뿐이야. 배고프다. 그지? 그래. 이게 라포 형성이요. 그러니까 이 라포 형성을 할 때도 공감이 딱 되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라포 형성을 맺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지요? 이것도 하나의 라포 형성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을 잘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잘 살피고 이 가족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가족의 욕구가 뭔지, 가족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도 가족 사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도 작성과 분석.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권이야. 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이야. 집에서부터 학교, 내가 그러니까 학교, 그 다음에 회사, 또 친구 모임, 개 모임, 등산 모임, 또 무슨 모임이 있어? 에어로빅 모임,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생태도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태도가 이 생태도를 그려라. 그러면 여기서 봐요. 여기 지금 나야. 여기 이제 집이지, 집. 자, 이렇게 치고. 자, 여기서 내 학교 가고, 학교. 여기는 또 회사. 친구. 여기 친구. 그 다음에 여기는, 모임. 모임. 자,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봤을 때 나의 생활권을 다 그린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생태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가계도는 뭐냐면은
그 가게가 어떻게 그 집안의 내력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형이나 뭐 동생 관계 이런 전체를 살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계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적 개입에는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두 번째 카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